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 영상 미스트롯2 결정되면 트롯맨 6, 탑 6 찬밥되나 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우리 트롯맨 6의 팬들께서는 혹시 미스트롯이 결정되면 우리 트롯맨 6들이 뒷방마님처럼 물러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미스트롯이 한 3주 내지 4주 있으면 끝납니다. 미스터트롯은 11회가 됐었고 미스트롯은 10부작 10회로 마감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감안한다면 미스트롯2도 3회나 4회 정도면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미스트롯2 결정된 것이 미스트롯6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실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은 제가 올바른 방송을 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이제 그 얘기를 살펴보기 전에 미스트롯은 2019년 2월 28일 날 시작을 해서 5월 2일 날 10부작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송가인 씨의 후속 프로그램이죠. 후속 프로그램 뽕 따라가세요가 2019년 7월 18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트롯이 끝나고 나서 약 2개월 반 정도 후에 뽕 따라가세가 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TV조선의 제작팀이 이들을 뽑아놓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아마 고민하는 기간이 한 2개월 반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뽕 따라가세요 제작 방송 시작과 미스트롯 끝난 시점이 2개월 반의 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스터트롯이 끝나고 나서는 미스터트롯은 3월 12일 날 11부작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약 20일 만에 사랑의 콜센터가 런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4월 2일 날 미스터트롯이 끝난 건 3월 12일 그럼 약 20일 정도죠. 이렇게 20일 만에 바로 사랑의 콜센터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미스트롯에서 얻은 경험이죠. 오디션이 끝나도 그 오디션에서 뽑힌 주인공들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해도 시청률이 나오는구나, 성공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의 콜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시청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 언제입니까? 한 8개월? 아니 5월 13일 2020년 5월 13일 사랑의 콜센터가 4월 2일 날 시작했으니까 약 한 달 10일 한 40일 만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인 뽕숭아학당을 또 런칭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대박을 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대박을 치면서 트롯 오디션에서 뽑힌 입상자들을 같이 후속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것이 성공을 하는구나 하는 두 번째의 경험을 쌓아놨습니다. 이미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스트롯2에서 입상하는 사람들 중심으로도 반드시 프로그램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미스트롯2에서 어떤 조합이 만들어질지는 모르지만
트롯맨 6를 능가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오기는 힘들다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스트롯 6는 하늘이 만들어준 천상의 조합이라고 부를 만큼 앞으로 이런 조합은 나오기 힘들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을 만큼 이들의 케미는 기가 막힌 케미입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질 수 없는 조합입니다. TV조선 제작진들도 이렇게까지 이들의 케미가 기가 막힐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면서 확인해가는 과정이었죠. 하면서 기가 막힌 조합이라고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만한 조합은 어느 오디션에서도 나오기 힘든 조합이다. 그러니까는 경쟁 대상이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경쟁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미스트롯 입상자, 미스트롯 조합이 미스터 트롯 탑 6를 능가할 수 없는 조합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남녀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 조합, 여성 조합, 화목한 거, 화합하는 거, 남성 조합 따라올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이거는 뭐 남자가 잘나고 여자가 못나서가 아니라 이건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족에서도 보면 부자 갈등보다 모녀 갈등이 훨씬 심각합니다. 부자 갈등은 있을 때 쾅 하고 세게 부닥치지만 잔싸움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종류와 갈등의 횟수는 훨씬 모녀 갈등이 많은 것입니다. 많죠?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 여성들은 선천적으로 예민합니다. 섬세해요. 그러니까 눈에 뭐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아. 여성끼리는 까다롭고 뭐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예민하고 섬세하니까 갈등 소재가 너무 많은 것이죠. 갈등 소재가 너무 많은 거야. 여성들끼리는. 그러니까 남성들끼리는 둔해. 남성들은 둔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쟤는 저렇구나. 그게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문제가 있어도 문제인지 모르는 반면에 여성들은 자잘구레한 문제도 다 문제로 보이니까 이것이 갈등의 요소인 거죠. 여성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예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키우도록 그런 미션이 저는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죠. 어쨌든 그렇다는 DNA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주변 사람과 비교, 옆집 사람과 비교, 형제 자매 간의 비교, 뭐 계속 비교해요. 이건 좀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셈이 많다 보니까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을 굉장히 꾸며야 돼. 그 꾸민다는 건 뭐냐? 경쟁의식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못나면 안 돼. 저 사람보다 못나면 기분 나빠. 이제 이런 것이 기분 나쁜 것이 갈등의 요인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경쟁심이 많다는 거죠. 남자들은 전투력이 있는가 하면 여성들은 경쟁심이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어떤 것이 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끼리의 내부 화합은 힘들다. 남자들보다 힘들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트롯맨 6를 능가하는 조합은 나오기 힘들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차이점도 이렇게 있는가 하면 남성 조합 중에서도 이런 꿀 조합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찬밥은 안 된다. 절대 찬밥은 안 된다. 오히려 미스트롯에서 뽑힌 이 입상자들이 이것도 뭐 미스 뭐라고 말해야 될까? 트롯맨 6면 트롯 6
미스 식스라고 불러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또 이름을 지어갖고 나올지. 이들이 트롯맨 식스하고 같이 또는 별도로 하더라도 여성들끼리 예능은 잘 성공 못합니다. 남자들끼리의 예능은 성공이 거의 다 대부분 성공하는데 여성끼리의 예능이 잘 안 나오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때문에 요번에 입상자 미스트롯2에서 나온 입상자들은 반드시 트롯맨 6하고 같이 하는 예능을 할 수밖에 없고, 이들끼리 한다 해도 또 트롯맨 6가 이들의 프로그램에 가서 게스트로 출연해주는 이러한 예능으로 갈 확률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미스트롯2 입상자가 나오더라도 중심과 핵심은 트롯맨 6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 트롯맨 6는 절대 찬밥이 되지 않는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립니다. 걱정하시지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